밤늦은 시각 서울 변두리 오래된 주택가 골목 깊숙이 자리한 붉은 벽돌집. 눅진한 여름 공기가 후텁지근하게 내려앉은 침실 안은 짙은 커피 향과 채취 그리고 숨가쁜 신음으로 가득했다. 시트 위에서 흐트러진 갈색 머리카락이 어지럽게 엉킨 채 지혜는 땀으로 촉촉이 젖은 손가락으로 현우의 굳건한 등 근육을 더듬었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울리고 숨은 더욱 가빠졌다. 달아오른 몸만큼이나 불안정한 마음은 그녀를 더 깊은 곳으로 몰아넣는 듯 했다. 현우 씨 진짜. 지혜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현우는 그런 그녀를 더욱 거칠게 끌어안으며 뜨거운 숨결을 귓가에 뿌렸다. 지혜야. 너 보면 미치겠어. 모든 걸 다 버리고 너랑 도망치고 싶다고. 그의 야릇한 속삭임은 언제나 지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욕망을 자극했다. 세련된 예술가적인 외모, 자유분방하고 매혹적인 분위기, 그리고 거침없는 사랑 표현. 현우는 그녀가 남편 박준영에게서 채워지지 않던 갈증을 해소해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녀는 현우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그의 체향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 미래만이 그녀의 숨통을 트이게 했다.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남편도 시댁도 그 어떤 도덕적 굴레도 존재하지 않았다. 김영숙 여사 60 초반의 전직 국어교사였던 그녀는 칼날같이 예리한 직관력과 섬세한 관찰력을 가졌다. 요즘 그녀의 유일한 아들 박준영과 결혼한 지가 1년 된 며느리 이지혜의 행보가 눈에 밟혔다. 지혜는 30대 초반의 미모와 재능을 겸비한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다. 처음 준영과 지혜가 만난 건 2년 전 준영이 소속된 건설사가 주최한 건축 박람회였다. 건축 모형에 감각적인 디자인을 입히는 작업을 했던 지혜는 준영의 눈에 단번에 들었다. 저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 부스 디자인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혹시 어떤 분이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준영의 단정하고 깍듯한 물음에 지혜는 수줍게 웃으며 답했다. 제가 담당했습니다. 이지혜라고 해요. 그 만남은 곧 연애로 이어졌다. 준영은 대기업 건설사의 촉망받는 팀장이었고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며 가정적인 남자였다. 지혜는 준영의 꾸밈없는 진솔함과 안정감에 매료되었다. 든든한 나무 같은 남자라는 표현이 딱 어울렸다. 준영은 지혜의 자유분방하고 예술적인 감각을 존중해 주었고 영숙 여사도 지혜를 마음에 들어했다. 결혼 생활은 순조로워 보였다. 지혜는 차분하고 교양 있는 며느리였고 준영은 다정한 남편이었다. 하지만 영숙 여사는 지혜의 눈빛에서 어딘가 허전하고 갈증을 느끼는 듯한 미세한 그림자를 볼 때가 있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그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다. 지혜는 부쩍 외출이 잦아졌다. 어머님, 오늘은 클라이언트랑 미팅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준영 씨, 친구들 모임이 생겨서 주말에는 나갔다 올게. 그럴 때마다 그녀의 옷차림은 평소보다 훨씬 신경 쓴 듯 세련되었고 표정에는 묘한 설렘이 감돌았다. 한 번은 지혜가 막집을 나섰을 때 영숙 여사가 불쑥 물었다. 아가야, 혹시 박람회 때 알았던 지인들 자주 만나니? 지혜는 현관문 꼬리를 잡고 잠시 망설이더니 특유의 단정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프로젝트 때문에 종종 만나 뵙죠. 영숙 여사는 지혜가 긴장하면 왼쪽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실룩이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지혜의 눈썹은 살짝 경련하듯 움직였다. 며칠 뒤 영숙 여사는 아들 준영의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아내 지혜의 낡은 다이어리를 발견했다. 습관적으로 펼쳐본 다이어리 페이지에서 낯선 남자의 이름이 눈에 띄었다. 최현우 블랙우드 카페 대표. 그리고 그 옆에는 조그맣게 1주년 기념. 우리의 아지트.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순간 영숙 여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결혼 1주년은 한 달 전이었다.
지혜가 준영과 결혼 1주년을 보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블랙우드 카페는 처음 듣는 장소였다. 지혜와 현우의 만남은 사실 꽤 오래전이었다. 지혜가 독립 프리랜서로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녀의 독특한 디자인 철학을 알아본 최현우가 자신의 카페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기면서 시작되었다. 최현우는 30대 중반의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예술가였다. 낡은 빈티지 가구들로 가득 채운 그의 카페는 특유의 분위기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성지처럼 여겨졌다. 지혜씨, 당신의 디자인은 단순히 공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만들 줄 아는 것 같아요. 마치 당신의 눈빛처럼. 현우는 늘 지혜를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준영이 주는 안정감과는 다른 열정과 스릴. 그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지혜를 매료시켰다. 카페 인테리어 작업이 끝난 후에도 현우는 꾸준히 지혜에게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갔다. 처음엔 업무적인 협업을 가장한 만남이었지만 차츰 선을 넘어섰고 결혼 후에도 그들의 미래는 은밀하게 계속되었다. 최현우는 지혜를 만날 때마다 열정적인 눈빛으로 속삭였다. 지혜씨, 날 믿어. 언젠가 난 지금보다 훨씬 큰 성공을 이룰 거고 그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을 보여줄 거야. 그의 말은 지혜의 내면에 잠재된 야망을 건드렸다. 다이어리 속 이름을 본 순간 영숙 여사의 등골이 오싹했다. 단순한 직감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징후들이 있었다. 영숙 여사는 며느리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쫓듯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살폈다. 지혜는 늘 미팅이라며 특정 지역으로 향했다. 택시를 타고 골목길에 접어들어 내리는 곳은 허름한 붉은 벽돌 건물. 그리고 그곳에 바로 블랙우드 카페라는 작은 나무 간판이 있었다. 영숙 여사는 숨죽이며 지혜가 카페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지켜봤다. 그리고 잠시 후 지혜는 카운터 뒤편에서 한 남자와 너무나도 친밀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현우였다. 그들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서로의 손을 잡고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지혜의 눈빛은 준영을 볼 때와는 확연히 달랐다. 생기 넘치고 어딘가 관능적이기까지 했다. 이후 며칠 동안 영숙 여사는 마치 그림자처럼 지혜의 뒤를 밟았다. 카페에서의 다정한 포옹, 인적이 드문 공원 벤치에서의 은밀한 입맞춤,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현우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영숙 여사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아들의 행복한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지혜의 이중적인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모든 결정적인 순간들을 핸드폰 카메라에 담았다. 어느 날 저녁 영숙 여사는 지혜의 방에서 수상한 약봉지를 발견했다. 얼핏 보니 임신 초기 산모들이 먹는 엽산제였다. 영숙 여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지혜가 임신이라니? 불륜 상대가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포착된 마당에 과연 이 아이가 준영의 아이일까? 아니면 그 놈의 자식일까? 영숙의 마음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다. 준영은 연일 야근에 시달리고 있었다.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던 어느 날 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영숙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 그를 안방으로 이끌었다. 준영아, 앉아봐라. 엄마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영숙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그간 며느리를 쫓아다니며 찍은 사진이 담긴 휴대폰을 건네주었다. 준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받아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의 아내 이지혜와 낯선 남자의 다정한 모습, 카페에서 손을 잡고 웃고 길거리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모습, 그리고 붉은 벽돌집으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준영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마지막 사진을 든 채 그의 손은 격렬하게 떨렸다. 엄마, 이게 대체. 준영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영숙 여사는 휴대폰을 보며 할 말을 읽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아챘구나. 이건 말도 안 돼요, 엄마. 지혜가 어떻게? 준영은 절규하듯 외쳤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사랑했던 아내의 배신은 그에게 지옥 같은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슬픔도 잠시, 그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엄마, 저 지혜한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영숙 여사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사실과 엽산제까지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준영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차분하게 아내의 산부인과 기록을 몰래 확인했다. 거기에는 최종 생리일이 기록되어 있었고 곧바로 그 날짜를 최현우의 집에 드나들었던 날들과 대조해 보았다. 예상대로 그 날짜들은 현우와 만난 날과 일치했다. 게다가 병원 기록에는 태아 성별 추정 남아라고 적혀 있었다. 준영의 얼굴은 철근처럼 굳어졌다.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준영은 충격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았다. 대신 지혜와 최현우에게 통쾌한 복수를 안겨줄 계획을 세웠다. 복수는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영숙 여사와 머리를 맞댄 준영은 지혜를 더 깊은 함정으로 유인하기 위해 착한 남편 코스프레를 시작했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지혜를 대했고 퇴근 후에는 집에서 지혜가 좋아하는 요리를 직접 만들어주기도 했다. 지혜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곧 준영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듯 했다. 준영 씨, 요즘 나한테 너무 다정한데? 나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지혜가 농담하듯 물었다. 준영은 능청스럽게 웃었다. 내가 자기한테 잘해주는데 뭐 문제라도 있나? 사랑하는 아내한테 잘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지혜는 그런 준영을 보며 안심하는 눈치였다. 그 사이 준영은 지혜의 통장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을 몰래 확인했다. 최현우의 카페에 지혜의 이름으로 투자된 거액의 돈을 발견했다. 정말 기가 막히네. 뻔뻔하기까지. 계획대로 준영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건물 중 작은 상가를 최현우에게 매물로 내놓았다. 마침 사업 확장을 꿈꾸던 최현우는 이 기회에 눈독을 들였다. 준영은 지혜에게도 귀띔하듯 말했다. 자기야, 나 요즘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물 상가 하나 임대 놓으려고 하는데 혹시 주변에 괜찮은 사람 있어? 지혜는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는 현우에게 전화했다. 현우 씨, 제 남편이 빌딩 내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가 요지예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조건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최현우는 지혜의 추천에 솔깃했다. 당신 남편 건물이? 그럼 나 믿고 가도 되는 거지? 지혜의 적극적인 중개로 최현우는 높은 보증금과 월세에 계약했다. 기존 카페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 계약서에 박준영과 최현우의 이름이 나란히 쓰이는 순간 지혜의 등골이 오싹했다. 박준영? 뒤늦게야 자신의 남편과 건물주 박준영의 성이 같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지혜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그제야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최현우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무렵 준영은 내용 증명을 보냈다. 건물 안전 진단 결과 당장 보강 공사가 필요하며 건물을 비워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박준영 씨? 건물 계약한 지 얼마나 됐다고? 현우가 격분하며 준영에게 항의했다. 준영은 싸늘한 얼굴로 답했다.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죠. 이건 계약서에도 명시된 내용입니다. 현우는 망연자실했다. 상당한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하자 그는 지혜에게 맹렬히 따져 물었다. 이지혜, 내가 이 건물 좋다고 했잖아. 내가 추천한 거잖아. 나 지금 망하게 생겼어. 대체 뭐 하는 거야? 나랑 헤어지자는 거야? 아니면 사기친 거야? 지혜는 현우의 광기 어린 비난에 몸서리쳤다. 둘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현우와 지혜의 균열을 확인한 준영은 다음 단계에 돌입했다. 지혜가 최현우 카페에 투자한 내역을 포함하여 불법 증축, 세금 탈루 등 모든 비리 정보를 국세청과 구청에 제보했다. 며칠 뒤 현우의 카페에는 대대적인 조사와 압류가 들어갔고 최현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동시에 준영은 자신이 확보한 지혜와 현우의 불륜 증거, 그리고 지혜의 임신 사실을 최현우의 아내에게 익명으로 제보했다. 최현우의 아내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최현우의 모든 사생활을 파헤쳤고 둘은 곧바로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지혜는 현우에게 극심한 비난을 들었다. 네가 나한테 준 건 뭐야? 너 때문에 나 망했잖아. 내 거짓말 때문에? 지혜는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교묘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최현우의 아내에게 연락이 왔다. 이지혜 씨 당장 우리 남편에게서 떨어져요. 당신 아이까지 임신했다면서요? 그 아이 설마 내 남편 아이예요?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나 만천하에 다 까발릴 거야. 이 나쁜 년아. 지혜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완벽했던 그녀의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마지막 일격은 영숙 여사가 가했다. 그녀는 지혜가 평소 자랑스러워하던 디자이너 커리어를 끝장내기로 결심했다. 영숙 여사는 지혜의 주요 클라이언트들에게 익명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 문자 메시지에는 지혜와 최현우가 붉은 벽돌집 침실에서 격정적인 밀회를 나누던 순간의 사진과 그녀의 은밀한 사생활, 그리고 임신 중인 태아의 친자 불분명 문제까지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정중했지만 그 파괴력은 엄청났다. 다음 날부터 지혜에게는 클라이언트들의 계약 해지 통보가 줄줄이 이어졌다. 이지혜 씨, 저희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귀하의 개인적인 문제로 저희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순 없습니다. 지혜의 디자인 커리어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했던 남자에게 버림받고 명성과 돈을 잃었으며 시댁과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절규하며 울부짖는 지혜에게 준영은 차갑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사인해 이지혜. 지혜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준영을 올려다봤다. 준영 씨 제발 한 번만 날 용서해 줄 순 없겠어? 시키는 거라면 뭐든 할게 제발 부탁이야 준영 씨. 준영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왜? 내가 나 몰래 품었던 그 아이가 과연 누구의 씨인지 평생 확인하며 살고 싶어? 널 사랑했던 나를 배신하고 내 등에 칼을 꽂은 대가가 고작 이것뿐이라고 생각해? 이 모든 건 내가 선택한 결과야. 준영은 미리 인화해놓은 지혜의 불륜 현장을 촬영한 사진들을 그녀의 눈앞에 던졌다. 최현우와 미뢰했던 붉은 벽돌집 침실, 뒤엉킨 두 남녀의 모습, 그 지독하고 은밀한 증거들이 바닥에 흩뿌려졌다. 지혜는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다.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임신한 사실도,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준영이 알고 있다는 사실도, 모든 수치심과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영숙 여사는 그저 차갑게 지혜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영숙의 눈에는 더 이상 측은함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정의가 구현된 듯한 서늘한 만족감만이 비쳤다. 지혜는 아무 손을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곤 서럽게 울며 순순히 이혼 서류에 사인했다. 더 이상 버틸 힘도 명분도 없었다. 집을 떠나는 지혜의 뒤통수에 준영은 어떤 미련도 두지 않았다. 그녀의 짐은 작은 캐리어 하나뿐이었다. 한때 빛나던 디자이너 이지혜는 그렇게 쓸쓸하게 준영의 집을 떠났다. 그녀의 배는 아직도 미미한 볼록함을 띠고 있었다. 뱃속의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그 비밀은 이 싸늘한 비극 속에서 영원히 묻히게 될 터였다. 준영은 이혼 후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영숙 여사의 보살핌과 따뜻한 위로 속에서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그는 과거의 어리석음을 반성하며 이제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 솔직하고 충실하기로 다짐했다. 영숙 여사는 아들의 회복을 보며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지혜의 분류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이를 통해 모자는 더 단단해지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며느리의 그림자는 사라졌고 준영의 집에는 비로소 맑고 투명한 햇살이 다시 스며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며느리였던 지혜의 뱃속의 아이는 정말 누구의 아이일까?